직장인들의 행복을 찾아줄 힐링 토크쇼. 안녕하세요, 손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열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좋은 부모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코치님이 제 역할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부모 역할을 경험했으니까 손승희 아나운서보다 좀 낫지 않을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왜 아이를 주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왜 아이를 줄까요? 그게요,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코치님 인내심은 어떠세요? 인내심 벌써 짱 아니겠습니까? 그쵸. 교수님도 자녀가 있으신데. 그럼요. 인내심 역시 좋으시겠네요. 곤란한 질문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강의를 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사람이 네. 묻습니다. 오늘은 무슨 강의 하느냐고. 좋은 부모 되는 법 강의한다 그러면 집사람이 씩 웃습니다. 네. 그 웃음의 의미를 내가 알죠. 네. 자기가 언제 키워봤다고 이런 표정입니다. 예. 저도 그런 눈빛 많이 받아봤거든요. 요즘 좋은 부모 되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그죠? 노력도 네. 많이 합니다만 쉽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엄마나 아빠나 좋은 부모 되는 법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5년 연속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이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성적, 입시, 학원 뭐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공부, 성적. 많은 전문가들이 그 보고가 나오고 분석했습니다. 전부 다 공부, 성적, 학원, 입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네. 동의하시죠? 네.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성적 때문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해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부모님처럼. 부모 우리처럼. 부모님 얼굴 보니까 행복한 얼굴이에요, 저게? 그게 아니었군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어른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자신이 행복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부모님들 보면은 부모들이 먼저 편안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스마트 그 게임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많이 좀 다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교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아들, 게임 그만하지. 조금만 더 하고 공부할게요. 빨리 마무리해라. 아들, 게임 그만한다고 했잖아. 도대체 몇 시간째야? 이제 끝났다니까요. 주말인데 스트레스 풀게 좀 내버려둬요. 엄마가 그냥 잔소리하니? 너무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공부를 내가 얼마나 하는데 게임 그거 한다고 난리야? 뭐, 난리? 너 지금 컴퓨터 안 끄면 전기서 뽑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됐어. 신경 꺼.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도 이 선 뽑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컴퓨터를 없애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모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할까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공부. 그거 막 몰입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오직 성적 공부지만은 네. 네.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은 뇌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원초적인 뇌가 있어요. 생명 유지하는 뇌입니다. 네. 숨 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장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달한 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뇌다 그 말입니다. 네. 느끼고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자, 여기까지 있으면 사람답지 못하죠. 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두엽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네, 예, 전두엽. 들어봤어요. 네, 앞에 있는. 예. 자, 이게 뭘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판단하고 사고력, 정말 중요한 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또 충동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전두엽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아이들이 계속 게임만 빠져 있고 하면은 이 후두엽이라고 해서 뒤에 시각 중추라든가 뭐 손가락 움직이는 운동 중추는 발달하겠지만은 정말 깊이 있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판단하고 사고력, 정말 중요한 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또 충동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전두엽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아이들이 계속 게임만 빠져 있고 하면은 이 후두엽이라고 해서 뒤에 시각 중추라든가 뭐 손가락 움직이는 운동 중추는 발달하겠지만은 정말 깊이 있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은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게임을 계속하면 얼마나 재밌는 감각이에요. 그렇죠. 그 감각에 익숙해지면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자극이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혹시 소풍 가는 거 막 좋아하던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때 엄청 좋아했는데. 그럼요. 소풍 간다 그러면 막 일주일 전부터 들뜨고 네, 기분 잠 못 좋고. 자요. 자, 그런 자극에 대한 흥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구나. 큰 자극을 게임을 통해서 다 보게 되니까 평범한 일상의 자극에서 오는 행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게임 중독이면 이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게임 중독이다. 네. 아, 정말 심각한 정도면은 평가를 해야죠. 왜 게임에 빠지는지 아이마다 다 원인이 다르니까. 네. 오늘 이제 총론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게임을 10시간 해요. 네. 그럼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가 타죠. 정말 죽을 그렇죠. 지경이죠. 네. 그래서 1시간으로 줄일 수 없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10시간 해요.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물어봅니다. 몇 시간 남았어요? 14시간. 그쵸. 그때 뭐 하는데요? 물어보면은 부모는 관심이 없어요. 아이가 게임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맞아요. 예. 게임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뒤집어 보고 초점을 좀 바꿔보라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자, 게임 하지 않는 14시간이 재밌어. 친구들하고 잘 놀고 뭐 가족과 대화 잘하고 기분 좋다면 누가 10시간씩 게임하겠어요. 그게 더 재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본드 중독을 치료한 어떤 의사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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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본드 하는 친구들 많이 줄었죠. 네, 못 한 본것 같아요. 30년 전만 해도 본드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본드에 취해가지고 집 앞에 어슬렁어슬렁거려. 그러면 경찰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물 중독이니까 치료하는 센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해서 본드 해롭다, 끊어라, 열심히 교육에서 내보내면 한 달 뒤에 또 잡혀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누구도 그걸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명의가 이 아이를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고 네. 기발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의사가 본드를 끊으라 그럴 때 이 네. 의사는 물어본 거예요. 너 본드 끊고 싶니? 얘가 본드 끊기 싫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잡혀오지 않는 거예요. 경찰이 잡혀오니까 또 치료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 그리고 처방을 줬는데 기가 막힌 처방을 주었습니다. 궁금한데요. 절대로 경찰에 잡히지 않는 비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아, 뒤에 가서 본드를 하라는 겁니다. 아유. 뒤에 가세요? 집 앞에서 본드 하니까 잡혀오잖아요. 아, 예. 기발한 처방이에요. 왜? 기발하네요. 자, 1년 내내 본드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애는 없어요. 본드 안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의사와 약속을 했어요. 집 앞에 나와서 놀기로. 이 친구가 집에 가서 계속 집 뒤에서 본드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맨정신에 앞에 나와 있는데 경찰이 지나갔어. 잡으러 왔어요.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죠. 갔어요. 이 청년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다음부터 맨날 집 앞에 나와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옛 생각이 나. 친구들이 어디 가 있을까? 점점 활동이 늘어났어요. 의사가 본드 하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집 뒤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고 집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자꾸 보지 말고 문제가 아닌 부분을 좀 보라는 뜻입니다. 초점을 바꾸면 아주 명쾌한 처방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게임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좀 집중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볼게요. 요즘 부모들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바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들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정답이죠. 근데 코치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보호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지나치는 그렇죠.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지나친 거죠. 것을 과잉 보호라든가. 네. 여기 저는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과잉 보호와 과잉 간섭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말하는 과잉 보호가 사실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잉 간섭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보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0살 된 도박 중독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네. 자, 누가 따라와야 돼요? 뭐 아내가 당연히 따라와야겠죠. 아내가 따라와요. 네. 누가 따라왔을까요? 어머니? 어머니인가 봐요. 어머니가 따라오면 제가 용서해드립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엄마가 따라오죠. 엄마? 다른 건가요? 엄마가 둘이에요? 다르죠. 어머니와 엄마는 다른 겁니다. 아. 이 엄마가 뒤에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대답합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들에게 또 설명합니다. 뒤에서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라. 큰 소리로 말씀드리라, 다 말씀드리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저는 한참 듣다가 농담처럼 툭 던집니다. 당신은 계속 도박을 해도 좋다라고 제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죠. 막 안 된다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렇게 엄마가 태도를 보이는 한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계속 간섭을 한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말만 들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간섭한다는 말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이게 당연히 자율성이 생길 이유가 없고 뭔가를 극복할 의욕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부모가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맞아요. 아, 그럼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섭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부모가 간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연령이나 그게 맞게끔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저 요즘 날씨가 추워요. 오늘 나가는데 막 밖에 영하야. 그런데 아이가 그냥 그것도 걸치지도 않고 얇은 옷으로 나가려고 그래. 중학생이. 그러면 엄마가 얘야 밖에 많이 춥단다.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네. 아이가 모르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얇은 옷을 입고 나갈 때는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감기를 들든지 말든지 지가 경험을 해봐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가가지고 싫다는 애한테 억지로 이 코트를 입혀 보냅니다. 그럼 애가 짜증내죠, 화내죠. 나가면서도 기분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로 중요하게 간섭해야 될 일이라면 간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가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일일이라 저래라 하게 되면 관계만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과잉 간섭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것은 가르쳐 주되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라. 진짜 좋은 부모 되기 어렵네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일이지만 네. 우리 가정이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베이스 캠프요. 자, 아이가 산을 오른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네. 혼자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산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동네 이 뒷동산을 올라갈 때는요, 꼬마 같으면은 엄마가 업고 올라가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란 게 어떻게 뒷동산을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를 업고 오르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잘 올라가겠죠. 네. 그러나 곧 한계가 오죠. 결국은 자신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뭐냐? 베이스 캠프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따뜻하게 꾸며놓고 아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사랑도 받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또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제공해 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자꾸
업고 올라가려고 그래. 네. 그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부모 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코치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 가정 행복에 대해서는 좀 나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배울 게 많고요. 이 낮은 자세로 좀 더 많은 가정들을 행복한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아, 오늘 코치님 멋지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